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기는 문견호입니다. 네, 세력 지도에 나와 있는 종목들 이번에 주간에 공시 내역이 좀 많이 나와서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견의 서포터즈 가입해주신 싸이님, 그 다음에 패티송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이 드디어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주가 고비였다. 제가 11월부터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얘들이 그룹에서 전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미룰 애들은 미루고 그다음에 들어갈 애들은 들어갔는데 이 GP클럽이 드디어 하이드로 리튬에서 일을 냈죠. 원래 500억, 뭐 50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요 500억은 12월 1일보다 당겨서 하루 전에 냈고요. 요 500억은 일단 뭐 12월 1일에 그대로 내는 걸로 했었는데 보시면은 GP클럽이 완전 나갔어요. 완전 나갔습니다. 주식수 등 뭐 비율이 아예 사라졌고 요거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29일 날 다 팔아넘겼죠. 1일 날 전환사채를 갖다가 신주 이석고 사채랑 전환사채를 갖다가 각각 29일, 1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에 넘겼습니다. 어디에다가 KLP 투자조합 여기에다가 이제 250억을 갖다가 넘겼고요. 그 다음에 JH 투자조합 2호 여기에다가 250억을 넘겼습니다. 제가 요 JH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어디 제 영상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HJH랑 여기서 H만 떼버리면 JH인데 여기가 충분히 요거랑 같이 될 확률이 한 90% 이상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거래 종결되면서 3,304원에 나갔어요. 자, 용감하신 분이죠, 이분. 뭐 일단 아이디는 지워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 지워드리고 상당히 용감하신 분입니다. 이게 내부 거래가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주가 차익 본 것도 나중에 내부 거래에 걸리면은 추징 다 당하죠. 자, GP클럽이 BW CB 투자에서 빠진 이유를 뭐 긴급하게 주변 분께 문의를 했대요. 이거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글 올려놓은 거는 누구든지 봐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익명이니까 뭐 그것도 뭐 더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원래는 뭐 리튬 플러스가 상장사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뭐 김정은과 주변이 찾아와가지고 500억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500억을 빌려줄 테니 상장사를 인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지분을 나눠갖고 뭐 참여를 하기로 했다. 근데 뭐 주가가 급등하니까 뭐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WI 변익성 회장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JH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 리튬 인사이트가 그 다음에 그 엘레노어 얘들이 전부 다 무자본으로 해가지고 변익성한테 돈을 빌려서 이 회장한테 돈을 빌려서 지금 그 WI를 갖다가 인수했다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WI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JH 투자조합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어쨌든 뭐 결국 개인 자금이 엄청나게 보면 뭐 WI 회장이 나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결별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선동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뭐 2차전지 관련 업체도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뭐 나비팔 500억은 여기로 가고 뭐 여의도 쪽에 뭐 1,000억 모집에 3,000억 모이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부 정보를 얘기한다.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WI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저달 목적을 갖다가 바꿔버립니다. 운영자금이 405억이었는데 요거를 운영자금 175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230억을 탑업인 증권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서 JH 투자조합 2호에게 요 230억을 갖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WI에 있던 사람이 원래 변익성이 최대의 주주였는데 이 사람이 대주주를 갖다 넘기죠.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인사이트랑 그 다음에 엘레노한테. 근데 얘들이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갖다가 차입한 곳이 어디냐면 변익성과 연결되어 있는 로일스 조합이에요. 로일스 조합. 로일스 조합. 근데 이 로일스 조합이 과거에 속해 있던 곳이 엔투텍입니다. 엔투텍. 엔투텍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 엔투텍이 최근에 진행을 한 곳이 코리아 저기 어디냐네. 지에넌 에너지예요. 지에넌 에너지. 근데 여기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리튬 코리아예요. 이게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요? 연관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100% 있죠.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요거 EM 플러스가 최근에 최대 주주가 된 곳. 항상 말씀드렸죠. EM 플러스는 적용수급 라인이고
그다음에 저기 그 리튬 인사이트 고라인은 이제 W 컴퍼니, 홀딩스 컴퍼니 고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믿던 말든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영상 과거 거 보시고. 근데 뭐 타워 가시면은 제 말이 맞다는 거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표이사가 여기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광무에서 왔죠. 광무 요 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엔캠이랑 이어지는 조경숙 라인. 웃기죠? 전혀 상관없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곳에 광무에 이사를 앉혀놨다. 자, 그 다음에 EM플러스가 글로벌 대기업 배터리의 벤더에 등록이 됐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벤더에 등록. 이거 벤더 등록이랑 수주를 받은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벤더를 등록하고 수주를 주는 거면은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EM플러스가 최근에 2차 전지 그것도 각형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 각형에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삼성 SDI에 있던 연구원 중에 책임 연구원 정도 되는 급에서 연구팀장이겠죠. 뭐 요 사람을 갖다가 영입을 해가지고 사내 이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소 뭐 어떤 에너지 뭐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거 거기에 뭐 팀장으로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벤더가 등록된 곳이라면은 삼성 SDI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홈페이지에 삼성 SDI가 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위믹스. 그죠? 위메이드도 여기 비덴트로 통해 가지고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비덴트. 그리고 비덴트에서 빗썸으로 연결된 거. 자, 보세요. 뭐 지금 보시면은 위슬람들 나와가지고 뭐 유믹스 상패되는 게 뭐 업비트가 갑질이다, 닥사가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때 그 얘기했었던 게 게시판에서 야 김앤장이 함부로 이걸 갖다가 수임을 하는지 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가처분 디데이인 날 돌연 사임을 하죠. 이거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달 영상에서 위믹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위믹스 발행량을 갖다 쟤들이 조작을 했다니까요. 조작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업비트, 위메이드, 위믹스 허위 공시 인정해도 슈퍼 갑질로 패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얘들이 발행량 자체를 갖다가 공시한 것보다 훨씬 더 늘려가지고 팔고 다른 데 돈을 돌렸어요. 근데 그 돈이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게임 회사 인수에만 들어갔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설이죠. 제가 소설을 쓴 겁니다. 소설 썼는데 과연 세력들의 검은 자금을 갖다가 밀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저거 이런 거를 갖다가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추리소설에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위믹스 유통량 논란 해소에 업비트 자초란 재료가 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갑자기 오류래. 항상 이런 식이죠. 누군가에게 타겟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오류였다. 미안하다. 다시 고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죠. 그죠?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정황. 고의로 숨기려 했죠. 전웅 박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포스코가 거기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랑 전웅이랑 붙었을 때 포스코가 진 거는 전웅이 기밀을 갖다가 유출을 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소송에서 그러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가처분 인유에 대해서는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 가처분을 갖다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물려 있으니까. 주식까지 치면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파급 효과를 갖다가 무시할 정도로 불법적인 형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불법적인 형태가 무조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자체도 스테이블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S 이커머스 요거 셀피 글로벌이 갑자기 인수를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었던 기존 투자조합은 평균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인데 셀피 글로벌이 갑자기 주당 1만 원에 인수를 하는 거래를 한다. 이거 불공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체결이 돼서 얘들을 인수를 한다고 하는 순간에 셀피 글로벌은 박살날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미뤄야 된다. 미뤄야 되고 잔금만 그냥 버리는 걸로 해서 작전치고 치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피 글로벌은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어저께 주가가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오는 거.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올라서 그래서 이거는 미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미뤄졌습니다. 12월 2일에서 12월 9일. 근데 뭐 그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다 이런 거부터 뭐 사람들이 걱정을 하던데 최대한 빨리 그 소액주들한테 위임받고 나서 경영권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황금 낙하산 조항을 갖다가 발행하기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금 낙하산 조항이 뭐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는 저는 좀 명확히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드라마 이걸 갖다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반중 감정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드라마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자본의 흐름이 중국을 갖다가 한다는 건 좀 의심스럽죠. K스타 뭐 다양한 오리지널 IP 제작을 한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얘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격적인 그리고 또 이제 적대적인 M&A를 갖다가 좀 많이 하고 우회 상장을 통해서 전환사채로 주가 차익을 좀 보는 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얘들은 초록펜 미디어에 소속된 이제 애들만 봐도 되게 쟁쟁한 스타들이 많아요. 윤여정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많다고 말씀드렸죠. 후크 그런 쪽에. 그래서 회사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재능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은 된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CB나 뭐 전환사채, 요거 전환사채죠. 신주이스코프 사채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메자닌이라고 얘기해서 리스크 있는 금융 상품 중에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자, 미래나노텍, 한국메탈 실리콘 인수철회 6% 이렇게 됐다. 한국메탈 실리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캐나다에 있는 네오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랑 연관이 돼가지고 설마 세력 그거에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오 뭐 거식이랑 있는 요 한국 메탈 실리콘을 갖다 철회를 해가지고 주가는 빠졌다. 제가 설마 미래나노텍은 좀 그럴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도 약간 되어 있고 그죠? 자, 그 외의 정관을 바꿨다. 요거는 지에넌 에너지 겁니다. 지에넌 에너지. 아까 지에넌 에너지에 대해서 요거 말씀드렸죠. 엔투텍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그죠? 엔투텍이 저기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또 왔다라면서 말씀드린 거. 얘들은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판매법, 그 다음에 뭐 염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업종을 추구한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사회이사가 뭐 전문직이라든지 영입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엔투텍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냥 다 넘어왔어요. 보시면 뭐 현대중공업 제조물이 뭐 펭귄 오션 레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엔터 여기 있던 사람이 오고 YMC 엔터 요거를 갖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예전에 그 더블 그 아이오아에 있잖아요. 101 프로듀서 101 뭐 이런 거를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죄질 안 좋죠. 그 조작한 걸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리튬 코리아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리튬 코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랑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 말씀드렸고 뭐 이런 거 뭐 코스모 화학 상무이사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코스모 화학 상무이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요 부분은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할 말이 없긴 하죠. 그죠? 자, HLB 요것도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지수거부 계속 조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를 갖다가 쭉 빼고 있는 겁니다. 34,000원, 34,000원대 47,000원에서 34,000원대면 거의 뭐 20% 정도를 갖다가 확 까내려버린 자, TL홀딩스 요거 다이나믹 디자인 내용이거든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TL홀딩스가 이제 보유지수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렸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TL홀딩스가 이거를 갖다가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의무 발생일이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5일인지 몰라도 이미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그 과거에 이제 JH 투자조합이 여기에다가 다이나믹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옆에 보시면은 비고란에 CB를 갖다 인수하는 조건에 TL홀딩스가 있어요. TL홀딩스. 근데 이 TL홀딩스가 어디냐? 이 어디냐면 이거 세화 IMC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있었던 그 우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TL홀딩스에 여기에 있는 그 대표이사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분이 그 세화 AMC일 때 그 전자공시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요거를 갖다가 JH 투자조합한테 팔면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냥 요 전환사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하신 거죠. 원금 회수. 이게 어떤 뜻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금이라도 가져가면 이 회사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 이상 뭐 짱짱한 회사로 가기에는 글렀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이내믹 디자인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여기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요 반등이 나왔은 요 타이밍에 와 이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고 오늘 이제 10일을 넘겼다는 그런 공시가 나오니까 앞으로 주가는 요 라인을 터치를 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면 굳이 올려야 되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6회차 10일을 받은 애들은 다 수익 청산을 했을 거니까 3,000원짜리 갖다가 15,000원까지 올렸으면은 그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던 기존의 다이나믹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던 뭐 스튜디오 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넥스턴 바이오 얘들은 이미 탈출을 했다고 모든 공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작자는 더 이상 7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리튬 관련해서 그런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이의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셀피 글로벌. 자, 셀피 글로벌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좋고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요 주식을 갖다 모으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면 너무 싸잖아요. 싸니까 계속 땡기려고 하다 보면 주가 차익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상향할 확률이 높고요. 그럼 여기는 뭐 어쨌든 지금 리튬 플러스랑 이제 마찰이 일으켜서 리튬 플러스에서 제외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데 IS 이커머스에 돈을 들어가는 것 자체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왜 여기서 무중을 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 털어먹었어요. 700만 주면 어마어마하죠. 700만 주면 어마어마한데 얘들이 상장 주시수가 10만 주에 10만 주. 10만 주인데 무중 얘기를 하고 다 700만 주면 유통 주시수 그다음에 최대 주고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겠죠. 털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여기서 했던 것들 털어먹고 빠져도 상관없죠. 왜냐면 무중 이제 받고 나서 다시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죠? 권리랑 나오고 나서 올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어쨌든 간에 GP클럽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터치하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 있네.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3주 전, 4주 전에 올라갔던 영상, 한 달 전 올라갔던 영상을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네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주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추천했을 가격이 여기라고요. 여기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보이니까 손절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미쳐있는 분들이 사시에서 올린 거를 갖다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저는 여기서는 이 회사 괜찮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영상 돌려보시면 있을 겁니다. GP클럽에 대해서. GP클럽이 들어왔으니까 세력이 올린다. 이건 사도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는 안 한다. 리스크 있는 거는 한 번 하면 버릇되니까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뭐 금량. 금량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빠지려던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빈수레는 여전히 요란하죠. 요란하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명 자료를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던데 공시에 대해서 대기업이 자기 공시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유튜브에 갖다가 홍보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저는 사실 많은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실제로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종목은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거 살 필요 없겠죠. 이레나알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서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요 박스권 이탈하면 다시 원래의 가치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영상 찍으면서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을 거면 벌써 올라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갖다가 다시 전환가액이랑 신주가액을 갖다 다시 설정을 하는 거. 그럼 보세요. 여기 최근에 요 라인까지 터치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저런 식으로 가고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위에 있는 조경숙 라인에서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대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근데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 HLB랑 같이 항사제약에 연관되어 있는 믹스된 약을 갖다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나리오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알고 있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런 걸 갖다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변수가 0.1%라도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란 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서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사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입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이런 결과를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뭐 지금 보세요. 기대감 가지고 지금 위슬람들이 이걸 갖다 다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빠진 사람들, 이거는 약과죠. 이 뒤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몰렸다가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간대에 있었던 사람이야 돈을 이까지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여기 올라갈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손절하시고 다시 걸어가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 반등선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올려주느냐? 지금 시총의 2배인데 누가 올려주느냐? 카카오를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까요? 카카오가 반등 나온다고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4만원에서 올라온 게 기껏해야 56,000원이에요. 카카오페이 똑같습니다.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산 사람이나 수익을 크게 본 거지.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3만원이나 2만원, 5만원이나 크게 차이 안 나요. 마이너스 퍼센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려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니까요. 없어요. 금융 시스템이 이거를 갖다가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있는 거 요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라리 나는 그래도 단타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제가 라이브에서 드리는 그런 단타 종목들 운영하는 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서로 간에 리스크, 저는 실력으로 조금 단타 리스크 적은 걸 갖다가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리스크 높은 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지불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잃는 것보다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단타방을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단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문자를 주시면서 단타방 참여라고 꼭 남겨주세요. 단타방 참여.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카오톡은 그냥 자기 번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타 유사 자문에서 들어와가지고 간만 보거나 아니면 제 정보를 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요거를 갖다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단타도 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